어느 늦은 여름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 혼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시골로 내려와 글을 쓰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글 작업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 밖의 귀뚜라미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집 주위에 자라는 오래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더욱 강조했다. 누워서 잠을 청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귀뚜라미 소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쿵, 쿵, 쿵. 무언가 무거운 것이 천천히 땅을 짓누르는 듯한 소리였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어 밖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내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다시 잠에 들려 했다. 하지만 그 시도는 헛된 것이었다. 소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들려왔다. 민수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휴대폰을 들고 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집안 곳곳을 비추며 혹시라도 들어온 불청객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저 소리만이 그를 괴롭혔다. 결국 긴장감에 쌓인 민수는 집 밖으로 나가보기로 결심했다. 손전등을 들고 집 밖으로 걸어나가니 발걸음 소리는 점점 사라졌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에 근원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집 뒤로 난 좁고 어두운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 한편엔 무성한 숲풀과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위협적으로 서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담벼락이 이어져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민수는 산길의 한중간쯤에서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오래되고 버려진 듯한 외딴 집이었다. 벽은 낡고 허물어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반쯤 열려 있었다. 민수는 여기에 머뭇거리며 잠시 서 있었다. 그동안에도 그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빠르게 뛰었고 손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태에서 그는 결국 그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 안은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손전등 불빛에 비춰진 내부는 먼지로 덮여 있었고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민수는 곧바로 인상을 찌푸렸다. 조심스럽게 거실을 가로질러 그는 문득 벽에 걸린 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오래된 흑백 사진에는 한 가족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속삭이는 듯한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였다. 여기서 나가. 민수는 소름이 돋아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는 뒤로 돌아가 그 목소리의 출처를 찾기 시작했다. 눈앞엔 작은 계단이 나타났고 민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 올라서자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작은 창문이었다.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살짝 들어오고 있었다. 민수는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나무는 너무도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그 나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그 순간 민수는 무엇인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풀기 위한 조각들이었다. 민수는 뒤돌아 빈집을 다시 한번 쓱 둘러보았다. 이 사진들, 그리고 이 목소리는 그저 단순한 심령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 잊혀진 기억의 단편들이었고 이 마을의 어두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는 천천히 집을 나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마음 어딘가에 쓰리고 아리지만 또 다른 호기심이 일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이 마을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다시 한번 이곳에서 생활을 반추해보게 되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마을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문서들 속에서 그는 이 마을이 과거에 이렇다 하여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잊혀졌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조사는 이 고요한 마을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줄 날을 꿈꾸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여름밤의 공포,
그리고 그것이 남긴 흔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도심을 떠나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었던 나에게 이곳은 완벽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아담한 집은 오래되었지만 정겨운 멋을 풍겼습니다. 그러나 이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이 되면 바람 소리에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혼자였던 나는 그저 바람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점차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을 때 창문 너머로 어두운 그림자가 언뜻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을 터였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모두들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작은 슈퍼마켓에 갔다가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마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밤의 집 근처 숲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그 후로는 행방이 묘연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저 옛날 이야기라며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 화면이 깜빡거리며 꺼져버렸습니다. 한기가 등줄기를 스쳤고 공기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오야!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집안에는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들어선 안 될 곳에 발을 디딘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언가 손에 잡히는 대로 움켜쥐고 나는 천천히 베란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문은 저절로 삐걱이며 천천히 열렸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얼굴이라고 하기엔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급히 문을 닫고 방으로 도망쳐 들어왔지만 그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후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이삿짐을 싸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그 마을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인터넷에 그 마을에 관한 글이 종종 올라온다며 읊조렸습니다. 이상한 그림자, 밤마다 들리는 목소리, 그리고 정체불명의 실종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경고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공유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만약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제발 조심하세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후로 나는 도심 한복판에서 직장에 매여 살고 있지만 그날 밤의 오싹함은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소름 끼치는 경고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본능을 따르세요. 세 번째 이야기.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귀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3층 화장실에는 여우귀라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었죠. 이 귀신은 주로 새벽에 나타나 혼자 있는 학생을 찾아다니며 사라진 머리핀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머리핀을 찾아달라고 하면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었죠. 어느 더운 여름날 학교에는 방학을 앞두고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우귀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내기를 좋아하는 학생들 몇 명은 시험이 끝난 후 3층 화장실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호기심 많고 겁이 없던 수민이도 그 모험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시험이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교문은 이미 닫혔지만 수민과 친구들은 학교 뒷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학교를 걷는 동안 친구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층에 다다랐을 때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 문은 희미한 달빛에 조용히 열려 있었습니다. 정말 열려있네. 수민이 속삭였습니다. 친구들 중 몇 명은 겁이 나서 발걸음을 멈췄지만
수민과 다른 2명은 화장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오래된 화장실은 조용했고 낡은 전구가 깜빡이며 분위기를 더 으스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민은 꼭대기 칸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머리핀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친구 중 한 명이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은 호기심에 문을 더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칸 안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긴장을 풀었고 그 순간 누군가의 한숨 섞인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머리핀, 어디 있지? 모두 입을 다물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방금 들었어? 이건 농담이 아니야. 다른 친구가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수민의 발에 뭔가 걸리더니 머리핀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머리핀은 바닥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스스로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친구들은 서로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향했지만 문은 어느새 잠겨버렸습니다. 밀어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수민은 귀신이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우기에게 머리핀을 돌려주는 것 같아 수민이 침착하게 외쳤습니다. 친구들은 머뭇거리며 머리핀을 주었고 화장실 칸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 한 줄기가 불며 문이 열렸고 그들은 서둘러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화장실 문이 천천히 다시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민과 친구들은 그 이후로 그 화장실 근처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학교의 으스스한 전설은 더욱 두꺼워졌고 학생들은 3층 화장실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여우기의 정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날 밤 이후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학교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여전히 학생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